우주항공의 날 특집 대담 경남을 우주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지난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미래를 설계하느라고 숨가빴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과제도 함께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사실 제가 우주항공 전공자이기도 해서 오늘 이 시간이 더 흥미롭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남을 우주로 기치를 내걸고 K우주항공을 이끌어 가겠다는 분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인데요. 경남을 우주항공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신 박완수 경남도지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겠다는 경상국립대학교 권진회 총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주항공청의 노경원 차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리고 이렇게 큰 박수를 보내주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방청석에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 학생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박수 쳐볼까요? 네. 이따가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질문하고 같이 토론할 기회를 여러분께 열어드리겠습니다. 많이 토론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 지난해부터 혼란한 전국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우주항공 이슈는 조금 묻히기도 해서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성과들이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좀 느끼지는 못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간략하게 지난해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마련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사천 항공산단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 인력들 양성을 책임지겠다. 약 8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우리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의 생산력을 5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우주 개발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한번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네,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우주항공청이 설치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일단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우리 도에서는 우리 330만 도민들과 함께 과도 우주항공 산업과도 만들고 도청에 그리고 그 범도민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심지어 그 정부와 국회를 60배 이상 방문해가지고 이 특별법 통과를 염원을 했고 예. 심지어 도지사인 저는 1인 시위도 국회 앞에 가서 했습니다. 이게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서한문도 300명 국회의원들에게 다 보냈죠. 그래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어쨌든 설치 특별법이 통과되고 우주항공청이 이제 설치가 지난해에 5월 설치가 됐죠. 예. 되고 나서 우주항공청이 설치된 날을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해서 해달라 국가기념일로 그렇게 건의를 했고 마침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금년에 1회 우주항공의 날이 기념식이 열리게 됐습니다. 우주항공청 신설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주항공청이라는 게 이름은 들었는데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주항공청을 저희가 나사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판 나사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이 스푸트니크호라든지 이런 경쟁에서 인공위성 우주 경쟁에서 또는 달 탐사 경쟁까지 이어지는 우주 경쟁에서 구소련에게 뒤지다 보니까 나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각 부문으로 당시에는 뭐 육군, 해군 또 여러 기관으로 나눠져 있던 그 우주 관련 업무를 나사라는 하나의 신설 기관을 만들어서 종합하고 그곳이 헤드쿼터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기부라든지 산업부를 비롯해서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우주 관련 연구개발, 산업진흥, 정책, 또 국제협력까지 이런 기능들을 하나로 묶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카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쉽게는 그 나사의 한국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나사가 우주 개발과 탐사 또 연구 개발 뭐 이런 중점이 있다고 하면 한국형 나사인 카사에서는 정책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고 국제협력까지 이어져서 정부가 하는 모든 우주 항공과 관계되는 모든 역할을 다 담당한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청이라는 게 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과기부와 산업부에 있던 우주항공 기능이 좀 통합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부처가 어떻게 우주항공청과 어떤 형태로 협업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어떤 분야들을 이렇게 쉽게 이관을 해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사실 계속 궁금해지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면서 예. 과기정통부나 산업부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법들을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개발진흥법 이걸 이관을 받아서 우주 업무는 우주항공청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공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과학기술부라고 하면 과학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지원하는 부처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연구개발을 할 때 특히 이제 인력 양성 문제라든지 기초과학에 대한 기초연구들, 집단연구 이런 연구들을 할 때는 우주 분야를 우주항공청은 나왔으니까 지원 안 해. 이게 아니고 과학기술부에서도 우주항공 부분의 기초연구라든지 인력 양성 부분은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요. 산업 부분 같은 경우도 민군 협력 사업이라든지 소재 부품 장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산업부가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주항공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산업부의 소재 부품 장비 사업이라든지 민군 협력 사업을 통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부처가 원팀이 되어서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정리를 해줘야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협업의 단계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우주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위원장인 그 국가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장이 간사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은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요. 기획재정부의 예산 업무 또는 국회 예산 조정 과정 또 과기정통부의 혁신본부가 있습니다. 혁신본부에서 주요 R&D 사업에 대한 조정 과정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예, 박 지사님. 예를 들면 지금 좀 전에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주항공청이 과기부의 우주항공 기능하고 산업부의 우주항공 산업에 관련된 일부 기능만 흡수했지 당초에 계획했던 국토교통부의 우주항공 기능이라든지 특히 앞으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면은 국방이나 안보 분야도 위성 시스템을 통해서 다 통제 제어하지 않습니까? 예. 그 국방부에 있는 그 우주항공 분야의 기능 이런 부분까지 우주항공청이 흡수해서 명실공히 우주항공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국가우주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주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집행 기능도 같이 함께 이렇게 모아줘야 앞으로 우주 시대라든지 또 항공 모빌리티 시대가 왔을 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우주항공청의 기능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죠. 법을 개정, 정부 조직법까지 예, 개정을 그렇죠. 해야 된다.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을 시키고 지금 현재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관련 기능을 같이 흡수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권진애 총장님, 그러니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을 두고 양성을 해야 되는 인재, 육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경상국립대가 좀 발빠르게 최초로 우주항공 단과대 이걸 그렇습니다. 설치했다는 네, 얘기가 네. 있던데 네.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흔히 항공우주 혹은 우주항공 클러스터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고 정부, 그다음에 산업, 산학연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대학,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들어온 것이죠. 우주항공청이 왔으면 네.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들어온 것이고 산업은 이미 우리가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전체의 뭐 대략 70% 정도가 우리 경남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산업도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소하고 대학인데 연구소는 현재 이제 핵심 연구소들은 주로 대전 지역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전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면 결국은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완성하는 것은 마지막 남은 퍼즐은 대학이라고 보고요. 그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 저희가 기존에 이제 항공우주공학과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좀 규모가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규모를 아주 크게 키워서 전국 국립대학 최초로 우주항공대학이라고 하는 단과대학을 저희가 이제 설립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단과대학을 설립을 하면서 학생 규모라든지 교수 인원 이런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우주항공 인력 양성 기관이 되었고요. 규모 면에서는 일단 가장 큰 기관이 되었고 이제는 질적으로 성장을 더 해야 되고 뭐 우리가 그렇게 발돋움해야 또 우주항공의 클러스터가 전체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첫 신입생을 올해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그전에는 항공우주공학과 신입생 정원이 처음에 한 40명으로 출발했다가 예. 그다음에 한 70여 명으로 늘렸다가 지금은 이제 올해는 176명을 뽑았습니다. 저희 우주항공대학 학생들은 뭐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기본이고 우주항공대학에 입학을 하면 네. 그 외에도 해외 교환 학생이라든지 뭐 생활관비라든지 또는 복수학위제, 공동학위제를 위해서 해외 파견이라든지 하는 비용들도 저희가 거의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곳곳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그 학생들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제가 더 집중하는 것은 항공우주 혹은 우주항공 마니아들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우주항공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꿈을 키우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 하는 것을 제가 큰 차이로 느끼고 있고요. 이제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서 예. 좋은 엔지니어로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의 교육의 틀을 좀 저희가 크게 바꾸어서 소위 이제 프랑스의 그랑제꼴 교육 모델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좀 도입을 해서 네. 그걸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작년에 이제 프랑스를 단기간 다녀오면서 인사 툴루즈랑 꽁피에뉴 공대를 포함해서 몇 개 대학을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눈여겨 본 것입니다. 그랑제꼴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에서 이제 있는 시스템인데 학사 과정이 없이 학사와 석사를 합쳐서 5년의 교육을 끝내는 것입니다. 네. 바로 석사를 입학을 하면 석사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만에 마치면 마지막 한 학기는 그랑제꼴도 그런데 세계 유수의 기업들로 인턴십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그 장점은 기업이 바로 원하는 고급 엔지니어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취업이 거의 100%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방청객 여러분 중에 신입생 계시면 손 들어 주실까요? 막 대부분이 신입생이시군요. 예.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니시는 신입생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원수 주소님, 우주 항공 수도 이 기치를 내거셨으니까 구체적인 전략이라고 할까요? 8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그 큰 그림을 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10년 동안 2024년 지난해부터죠. 33년까지 약 8조 4천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4대 전략 12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4대 전략이라고 하면 첫째는 지금도 이제 우주항공 산업이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은 특히 우주 분야의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게 들어있죠. 산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게 하나 들어있고 두 번째는 우주 항공 분야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게 두 번째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우주 항공 산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하는 전략이 들어있고, 네 번째는 우리가 정규 여건을 만들기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이제 4대 전략이 제대로 추진이 돼가지고 2033년이 되면 저희들이 목표로 내세운 것이 지금 현재 5조 원 정도의 그 우주항공 산업의 생산액을 25조 원으로 5배 이상 늘리겠다는 게 들어있고, 또 선도 기업이 지금 현재는 우리 경남의 카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기업들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앞으로 20개 이상 늘리겠다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 하나는 지금 혁신 스타트업을 30개 이상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혁신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앞으로 유니콘 기업, 글로벌 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여기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만은 고용도 지금 현재는 약 17,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주항공 분야에 우리 경남의 고용 인원이 앞으로 이제 2033년에 가면 5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생각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의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가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주항공 기술 개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또 어디까지 왔느냐, 이 부분이 궁금한 부분인데, 먼저 우주항공청에서 먼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우주항공청에 임무본부가 있습니다. 임무본부에는 4대 부문이 있는데요. 우주수송부문, 인공위성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항공혁신부문, 이렇게 4개의 부문이 있고요. 예. 그 4개 부문에서 각각의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각각의 전략을 만들었고, 그 전략에 따라서 각 분야를 발전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주수송 부문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그러면? 네, 우주수송 부문은 말 그대로 우주로 어떻게 수송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사람과 물자를 우주로 수송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누리호 많이 아실 겁니다. 2021년부터 2021년, 22년, 23년까지 3차 발사를 했고, 지난해에는 발사가 없었고요. 올해 11월에 이제 누리호 4차 발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누리호와 같은 우주 발사체를 통해서 우주로 보내면 그 우주 안에서 궤도 수송선 또는 우주 수송선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해서 궤도 간에 움직이는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에서 사천, 진주까지 오려고 하면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진주, 사천까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타고 오면 그렇게 이제 멀리 대량으로 보내는 것을 우주 발사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 다음에 사천에 도착을 해서 또는 진주에 도착을 해서 집에 가실 때 또는 회사로 가실 때는 시내버스를 타기도 하지만 택시를 타고 간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데를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궤도 수송선은 일단 우주 발사체를 통해서 우주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보내면 그 궤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물자를 움직인다라든지 위성의 궤도를 움직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쓰레기, 우주 쓰레기 같은 것을 처리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합니다. 또 위성이 올라가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연료가 소모가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싼 위성을 다시 발사하는 것보다는 재급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궤도 수송선을 통해서 급유를 다시 하면 싸게 올려서 이제 비싼 위성을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궤도 수송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반기에 다목적 실용위성 7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위성이라고도 하는데요. 7호 발사라고 하면 1호부터 있었다는 거잖아요. 1999년에 1호 발사를 했습니다. 그때 광학위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망원경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광학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그때 탑재체는 해상도가 6.6m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해상도가 아주 낮은 거고요. 예. 현재 우리나라 위성으로서 하늘에 떠 있는 위성 중에 가장 해상도가 높은 건 55cm, 0.5m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목적 실용위성은 30cm급의 네. 위성을 이번에 올립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에서 앞으로는 초고해상도 10cm급까지 인공위성을 개발을 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디벨롭하는 그러한 방식의 위성 개발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탑재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합니다. 광학 위성도 있고 적외선 위성도 있고 쌀 위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의 위성을 만드는 게 이제 두 번째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만들 것인가.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러면은 위성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서 위탁 생산하는 뭐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걸까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데요. 네. 203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100여 대의 인공위성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뭐 수천 대를 발사를 하고 있어서 예.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연간 수요가 뭐 100대가 아니고 1000대 단위 이상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박완수 지사님, 예. 연간 100대의 인공위성을 이제 우주항공청에서 주관해가지고 만들겠다. 이 경남도에서. 네. 그러면은 굉장한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차장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연간 100대를 올린다고 하면 네. 우리 지역의 산업 효과가 엄청 크죠. 네. 위성 개발에 있어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위성 개발 혁신 센터라든지 뭐 우주 환경 시험 시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약 8개 사업에 우리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2,360억 투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고 지방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한 840억 정도 우리 도 자체의 예산을 지금 금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만 정부가 차세대 첨단 위성 특구를 우리 경남에 지정을 해가지고 금년에 한 20억 정도 이게 또 추가로 투자가 되게 됩니다. 사실 말씀하신 이런 정책들이라든지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면 연구 개발 그리고 인프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주요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경남의 인프라는 어떻게 많이 마련돼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좀 보완돼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노 차장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청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인프라와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현재까지 있는 국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를 갖추고 있는데 2030년대에 저희가 연간 100대 이상을 인공위성을 제작을 해서 발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시설로 확충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은 있지만 지금 빨리 확충을 해야 2030년대 인공위성 연간 100대를 발사하고 2040년대에는 세계 마켓에서 10%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지사님, 경남의 인프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우리 경남의 경우에도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항공 산업 자체는 집접돼 있지만은 특히 우주 분야의 R&D 기능은 극히 취약한 상태이거든요.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서 10년 이상 뭐 관측 기술이라든지 다 뒤떨어져 있는데 그 기술마저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지 천문연구원이 좀 대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게 산업이 집접돼 있는 거, 연구기관이 집접돼 있는 이것을 묻지 않으면 우주 분야의 기술 발전이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취약한 우주 분야의 기술 R&D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째는 이제 천문연구원이나 우주항공연구원이 경남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최소한 분원이라도 우리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경남의 분원이라고 설치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우주항공 소재 부품 연구원 그리고 AAM 소재 부품 실정 센터 이런 정도는 우리 도에 설치가 돼서 그런 최소한의 R&D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카이라든지 이런 자랑할 거리도 좀 있지 않습니까? 카이는 이제 생산하고 물론 자체 기술 개발이나 우주 항공 분야의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좀 저희들이 볼 때는 우주 분야의 R&D 기능은 좀 약한 편이 아닌가. 우주항공의 생태계를 얘기하면서 인력 생태계에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우주항공 산업을 일궈갈 전문 인력 양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권 총장님께 질문을 많이 드릴 건데 그에 앞서서
도 차원에서 어떻게 인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신지 박 지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네. 기술 연구 인력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또 유치하는 것이죠. 네.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그렇죠. 우주 항공 산업에 있어서는 프랑스 툴루즈에 있는 국립우주센터도 그 센터장이 가장 자기들 고민이 뭐냐 하니까 프랑스 파리 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사실 모셔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프랑스도 그렇군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국내 산업기술 인력의 전문 인력들이 대부분 50%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쏠려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서 지금 진주, 사천, 고성 이쪽으로 고등학교와 전문학교 수준의 기술 인력, 기능 인력이죠.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인력,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중에 총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경상국립대학교에 우주항공 단과대학이 설치가 되고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주항공 기술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들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사천에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설치가 되면 그게 이루어지면 과학영재학교도 설치를 해서 기초적으로 우주항공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주항공 분야, 특히 항공 분야에는 지금 이제 카이가 있고 전국에 유일한 완성 항공기 생산 공장이 우리 경남에 있습니다만은 항공 MRO 쪽이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공 MRO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재 양성 학교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권 총장님, 네. 우주항공 분야 인력 양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가치랄까요? 이런 게 있다면 좀 큰 틀부터 좁혀가고 싶어서요. 네. 예. 좀 철학적인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제 우주 비행체나 네. 항공기가 일반적으로 지상이나 바다에서 다니는 자동차, 기차, 배 이런 거하고 차이는 자동차나 기차나 배는 고장이 났다. 그럼 그 자리에 일단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우주선이나 항공기는 고장이 났다 그러면 바로 그거 이제 대형 사고로 직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가 학생들이 체육 대회를 해봐도요. 항공을 하는 사람들은 규칙을 굉장히 잘 따라야 합니다. 아주 정직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MRO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뭘 하나 수리하다가 내가 볼 때는 볼트 하나만 박아도 될 것 같다. 매뉴얼에는 분명히 2개 박으라고 했는데 네. 내가 볼 때는 하나만 박으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도 하나만 박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규칙에 따라 해야 되고 그걸 하나만 받고 싶으면 다시 하나만 박아도 된다는 것을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다른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가 해석을 통해서. 그렇듯이 항공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직하고 정확해야 된다. 철학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항공기나 우주선은 부품이 아닙니다. 대형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가령 우리가 전투기 하나 개발할 때 같으면 적게는 한 500명에서 많게는 한 2,000명 가까운 엔지니어들이 전투기 하나 개발에 달라들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기술 엔지니어들, 기술 분야들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충돌이라는 게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서로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거죠. 항공기 구조 설계를 하는 사람 같으면 구조물 파손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고 또 비행기 형상 설계를 하는 사람 같으면 가능한 무게를 줄이고 형상을 아주 물고기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야지만 되는데 두 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충돌하는 관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항공하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된다는 거 하나, 정직 정확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서로 상충할 때 예. 우리의 설계 목표에 맞춰서 최적의 답을 찾아가야 된다. 최선이 아니더라도 최적을 찾아가는 융화 또 화합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관점이 저는 한 30여 년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권 총장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갑자기 방청객에 계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직하고 화합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분들이 여기 다 모여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칭찬입니다. 네. 네. 우주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특히 경상국립대에서는 최초로 이제 우주항공의 단과대를 설립하기도 했고요. 임무가 좀 막중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특히 이제 우주항공청이 오면서 우리 차장님하고 저하고는 자주 만나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데요.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델 중에 하나가 과거에 약 3, 40년 전에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모델을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 전체 산업에서도 그렇고 특히 동남권으로 오면 거의 모든 기업에서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출신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다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은 이제 대기업 또 연구소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성적이 조금 낮다든지 하면 또 관련되는 중소기업들에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같이 이제 공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욕심이기도 하고 또 사명감이기도 한데 대한민국 우주항공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의 절반 이상은 우리 학교에서 공급한다. 그런 책임감 내지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규모의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규모를 바탕으로 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한 10년쯤 후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달 기지에서 우주항공 개천 기념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쯤에는 우리도 세계 10위권 정도로 도약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저희가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특별한 코너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주로부터 온 질문이라는 순서인데요. 세 분 좀 당황하거나 황당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소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주가 직접 질문을 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박완수 지사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주를 불러보겠습니다. 우주야, 질문해줘.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인선 달 착륙선이 완성된다면 할 의향이 있나요? 빨리 개발이 우리 한국에서 유인 우주선이 개발이 돼가지고 빨리 좀 진행이 되면 저도 타보고 싶습니다. 타보고 싶으세요? 예, 예. 네, 저는 다른 사람 보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권진우 총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주야, 질문해줘. 저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블랙홀로 보내고 싶은 사람은? 블랙홀로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 굉장히 곤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볍게 소화해달라고 미리 경고를 드렸죠. 이건 너무 당혹스러운데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블랙홀로 보내고 싶은 사람. 블랙홀로 마음으로는 있는데요. 그 있습니까?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마음속으로만 답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니셜이나 성만이라도 좀. 자, 노 차장님 누구보다 좀 지금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긴장됩니다. 같습니다. 질문 네. 듣다 보니.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주야, 질문해줘. 저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주의 경상남도에 우주사무소를 만들게 된다면 내가 소장으로 갈 의향이 있다. 노 차장님? 지사님 질문 같습니다. 아니, 노 차장님입니다. 안 갈 것 같습니다. 왜요? 이유는요? 우주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나는 편하고 싶다. 사천은 충분히 왔는데 우주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주를 사랑하시지는 않나 보군요. 그렇다면 본인이 좀 어려우시다면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사님께서도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완수 지사님께 그럼 여쭙겠습니다. 이 질문도 먼저 답을 해주시죠. 경남 우주사무소. 네. 그 우주에다가 짓는 우리 겁니다. 도예간부 중에 일 제일 안 하는 사람 보내고 싶어요. 우주는 모두가 가기 싫은 곳이군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고 우주항공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또 계획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 계획들이 압축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곳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완수 지사님, 예.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이제 천명을 하셨는데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계실까요?
항공청이 우리 경남에 유치되면서 저희들은 뭐 사천에다가 앞으로 우주항공청뿐만 아니라 R&D 기능이라든지 또 대학이라든지 또 많은 그 앵커 기업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또 기술자들이 거주하기 좋은 이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주항공 복합 도시를 사천에 조성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 트랙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째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계획도시를 우리 사천 쪽에 만들어서 거기에는 뭐 문화, 관광, 주거, 교육, 의료, 복지 모든 이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컴팩트 시티를 만들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우주항공 도시, 복합도시 설치 특별 법안을 저희들이 내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법안을 통해서 정부, 국가 주도로 이렇게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 이 두 가지 방법을 만들고 있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사 본부가 워싱턴에 있고 나머지 11개 우주센터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런데 프랑스 그 국립우주센터는 툴루즈의 국립우주센터와 우주연구원 또 우주항공대학 또 우주항공 그 관련 대표적 기업들이 산학년이 같이 모여서 그야말로 클러스터를 이루고 그것이 툴루즈의 그 대표적인 장점이고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툴루즈가 유럽의 우주항공의 중심 도시로 이렇게 그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툴루즈라는 도시인가요? 네, 저희들은 뭐 툴루즈를 모델로 해서 네.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권 총장님도 가보셨을까요? 네, 제가 제일 최근에 갔다 왔네요. 작년 연말에. 네. 사실은 제가 거기를 툴루즈를 다녀온 다음에 우리 학교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여러 대학들하고 같이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 너무 여러 대학들하고 아주 가벼운 깊이 없는 협력 관계만 많이 맺지 말고 소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대학 몇 개는 좀 선정을 해서 거기하고는 공동학위제 내지는 복수학위제도 하고 훨씬 더 교수들도 서로 교환하면서 심층적인 협력 관계를 가져가 보자 하는데 그걸 바로 툴루즈에 있는 인사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GNU 유럽 오피스를 교수님들 중에 매년 한 명씩은 그 툴루즈로 연구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어차피 연구년은 가야 하니까. 아무래도 항공우주청 직원들도 뭐 이주해오고 관련 산업 직군이 인력들이 사실 여기에서 계속 정착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특히나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우주항공청이 오면서 직원들에 대한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남도, 사천시, 진주시 지자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빠르게 그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앞으로 채웠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첫 번째 이제 젊은 분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정주하려고 하면 예. 교육 여건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또 부대적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아프거나 그럴 경우에 의료 여건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천이 남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대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교통 문제 이 세 가지 정도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 중 하나로 대두되는 것이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 경남 이 사천, 진주 이 지역이 우주항공 산업을 통해서 좀 극복하는 모델로 자리 잡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토론을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짓고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학교 항공우주공학부에 재학 중인 2학년 임지후라고 합니다. 권진애 총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우주항공, 방산 분야에 얼마나 취업이 될지, 우리 지역에 얼마나 정주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총장님께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이나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은 취업을 전제로 한 일종의 계약학과 취업을 전제로 한 교육 시스템을 계속 발굴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항공우주 방산 분야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요건을 만족시키는 학생들에게 자동으로
취업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계약 조건들을 계속 늘려갈 생각이고요. 현재로서는 한 4개 정도 기업에 그런 계약 조건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총장 임기를 마치는 즈음에는 최소한 그런 것을 한 10개 정도 이상하면 그것으로 취업하는 학생들이 한 30-40명 정도 나온다고 하면 우리 전체 학생이 한 200명 중에 30-40명이 기본적으로 취업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임지후 학생 답이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공우주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정도윤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선 세 분 대담 중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 경남도에 이제 항공우주 관련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게 된다면 시험문 또한 크게 넓혀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중 핵심이 이제 항공우주 관련 앵커 기업들의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국내의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프랑스 파리 방문했을 때 에어버스 관계자도 제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했고 또 얼마 전에 나사 방문했을 때 나사 미국에 있는 이제 우주 관련 기업들도 만나고 했는데 또 최근에 미국 멜랜드 주지사가 우리 경남을 방문해서 우주항공 관련 기술이나 인력 또 기업 유치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자 하는 이제 협약서도 맺고 했는데 이 글로벌 기업에 대한 유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에어버스나 여러 가지 보잉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의 자회사를 유치하는 게 중요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합 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 마련이 되고 우리 정부의 어떤 강력한 우주 5대 강국을 위한 비전이 드라이브 정책이 추진이 되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 기업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사천을 찾아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하튼 최소한 2033년까지 2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희망이 많은 만큼 과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주항공의 날을 맞아서 나눈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을까요? 또 대한민국이 세계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서는데 경남이 최전선에서 그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 그리고 경남의 희망, 그리고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주항공의 날을 맞아 MBC 경남이 준비한 특별 대담, 경남을 우주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